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월 3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이 좀 많이 빠지면서 끝났습니다. 다우는 그냥 보합 정도, 강보합 정도 끝났지만 특히 이제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죠. 그 국제금리가 이제 상승하는 가운데에 그 애플에 대한 그런 이제 부정적 전망이 반도체 전체를 좀 끌어내리는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들이 한꺼번에 빠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한쪽에서 제약업이라든지 또 필수적 소비재 이런 쪽은 조금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게 이제 우리 시장에도 오늘 그대로 조금 비슷하게 이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중국 이런 글로벌 경기 위축에 대한 이런 우려가 이제 다시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생각보다는 조금 더 빠졌어요. 생각보다는. 그런데 어차피 미국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 1% 이상은 좀 빠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해서 오늘 이제 양봉을 만들면 참 좋겠다 이랬는데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98%, 그러니까 거의 1%죠. 그렇게 출발을 한, 그때까지는 이제 예상이 맞았는데, 이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을 그냥 1조 4천이 넘게 이렇게 팔았어요. 결국 이제 그게 트리거가 우리 시장에서 됐죠. 예, 그래서 기관이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엄청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하고 기관은 현물을 매도를 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오늘 시장이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971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무려 1조 2172억을 팔았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도 좀 있죠. 개인이 1조 3069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2607.31포인트, 어제보다 2.34%나 하락을 하면서 오늘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출발은 마이너스 0.76%, 좀 리즈너블한 출발이었는데 이게 종일 하락권에서 맴돌았어요. 조금도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역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렇다 할 반등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은 879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265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331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71.57포인트, 어제보다 0.8%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어제가 이제 새해 첫 거래일인데 어제는 이제 상승 양봉을 양시장이 다 이제 만들었는데 오늘 다시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일 2평, 10일 2평을 다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뜨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불안정한 모습으로 보이고, 그나마 이제 코스닥은 음봉이긴 하지만 밑꼬리를 달고선 이렇게 바짝 붙어 있는 모습이라 그나마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 이제 오늘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파생과 연관된, 그래서 조금 생각보다 조금 하락폭이 크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환율은 1304원 80전, 어제보다 4원 40전이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를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전자를 297억을 순매수했고, 그 다음에 현대차 13억, 기아 287억, 네이버 115억, LG화학 67억, 셀트리온 227억을 제외하고는 전부 팔았습니다. SK하이닉스도 771억이나 팔았어요. 기관은 전부 팔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12억 산 게 전부고, 기관은 오늘 팔 수밖에 없죠. 오늘은 바스켓으로 좀 파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보면 외국인이 오늘 에코프로비엠은 114억을 순매수를 했고, 에코프로는 16억을 팔았습니다. 근데 LNF는 8억을 사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세 종목을 다
매도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354억, 에코프로 266억, LNF 81억 이렇게 순매도를 했고, 셀트리온 제약만 외국인이 231억 순매수했고 기관도 127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일하게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산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별로 보면 이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 이거 하고 이제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엔젤 산업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이제 뭐 대통령이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라는 거를 이제 한 10차례 정도 앞으로 열 건데 거기에 이제 저출산 대책이 들어가 있다. 이래갖고 이제 오늘 그것들이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출산 대책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좀 어렵지만 하여튼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이슈니까 이렇게 뜹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도 오늘 좀 움직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월 초가 되면 이 정책 관련된 것들이 많이 움직이고 특히 올해는 이제 총선 앞두고 있어서 더 그럴 거다 그랬는데 오늘도 역시 이제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주항공 정부의 글로벌 우주 산업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2045년에 10%까지 세계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한 1% 수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투자액도 2021년에 7,300억 정도였던 거를 2027년에는 1조 5천억 정도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덕에 이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웹툰입니다. 이거 네이버 웹툰 상장을 앞두고 이제 그 수혜주 분석 이런 자료들이 막 나와서 MBT 같은 거는 네이버 웹툰 향 매출이 3천억 원이 넘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 Y랩 같은 건 네이버 웹툰에 직접 지분 투자도 한다 이렇게 부각되면서 오늘 이제 웹툰 쪽도 좀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그랬지만 오늘 이제 우리도 제약 바이오 뭐 늘 말씀드린 뭐 제대열 관련 치매, 비만, 마이크로 바이옴 뭐 이런 쪽이죠. 그래서 올해도 이제 이 비만약이 작년에 이어서 약진을 계속할 거다. 그리고 이제 또 치매 쪽도 제가 말씀드렸죠. 암, 비만, 치매, 뭐 그 유전자, 제대를 포함한 이런 게 이제 핵심이 될 거다. 제약바이오에. 그래서 뭐 그 뉴스에서 보셨지만 이제 그 위고비 같은 거는 올해도 매출액이 5조 원대 증가를 기대한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났어요. 그 일라이리는 이제 그 치매 신약 도난의 맛 이거에 1분기에 FDA에서 허가가 날 것 같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NK맥스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미국의 첫 환자에 투여했다. 그 여러분 아시지만 치매 중에 한 70% 정도가 알츠하이머라고 그래요. 그 나머지는 이제 그렇지 않은 다른 치매죠. 다른 원인에 의한. 그래서 그 디멘시아 치매도 상당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퀀텀 매트리스 향균제 검사 이거 그 건강보험 급여 기준 확대 뭐 등등 이런 걸로 오늘 이제 우리도 제약바이오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력 설비 이런 것도 이게 이제 지난번에 한번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그 변압기가 이제 대체할 때가 됐대요. 이게 변압기의 최대 시장이 미국인데 이 대형 변압기의 한 70%가 미국의 대형 변압기의 70%가 이미 그 설치된 지 25년이 넘어갔다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변압기를 30년 수명으로 쓴다고 하면 향후 5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이런 교체 수요가 나타날 거다. 거기에다가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도 뭐 어차피 스마트 시티를 지향하니까 전력망 투자를 늘릴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돼서 전력 설비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특징을 정리해 보면 오늘 들어 이제 두 번째 날인데 첫 번째 시장의 부침이 오늘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작년 말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1월이 상승을 하더라도 굉장히 부침 속에서 진행이 될 거다 했는데 그럴 겁니다. 1월은 이제 뭐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러면서 움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백만개미 스쿨 문의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존에 있는 회원분들은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에 안내를 해드리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새로 가입을 어떻게 하냐는데 복잡한 거 하나도 하실 필요 없고요. 카톡에다가 카톡 친구 찾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100엔트 100 100 ANTS 복수니까 100엔트 100만 개미입니다. 그거를 치고 들어가셔서 가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카톡을 남기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되게 쉽죠. 가입 문의요 뭐 하시든지 가입 어떻게 합니까 하시든지 가입하시든지 하시면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좀 보죠. 근데 결국 사실은 시장은 느낌으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인 그 지표와 실적으로 항상 시장은 되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잠깐 분위기로 가고 뭐 느낌으로 가고 이런 건 있지만 결국은 이제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올 때는 항상 실적 그다음에 구체적인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지난 2달 동안을 작년 이제 11월, 12월을 돌아보면 사실은 분위기를 잘 타고 온 거예요. 뭐 그때라고 걱정이 없었겠습니까만 하여튼 분위기를 잘 타고 온 시장이에요. 그래서 상승 가보자 내년엔 좋을 거야. 뭐 이런 이제 그런 거요. 근데 이제 시장이 이제 멈칫한 거예요. 해가 바뀌면서 이게 이제 뭐 각종 지표와 기업 실적 이런 거에 이제 신경 쓸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멈칫한 거죠.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12월 제조업 PMI가 11월에 49.4보다 뚝 떨어져서 47.9예요. 그리고 뭐 중국도 12월 제조업 PMI가 49.4에서 49로 떨어졌고 뭐 우리도 여러분 아시지만 12월 수출 전년비 7.7%에서 5.1로 그 중거폭이 둔화되고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런 세계적인 이런 지표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들은 결국 이게 구매력 감소인데, 구매력 감소죠. 구매력 감소 때문에 결국 글로벌 경제 자체의 불확실성이 결국은 이게 이제 어디로 갈 거냐 하면 고용시장으로 간다. 고용시장으로 점차 확산된 것이고, 고용시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개인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위축을 가져온다 하는 이제 그런 흐름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 시장 새해 첫날부터 이제 다시 부각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애플에 대한 그 전망이 좀 떨어진 것도 결정타를 날리긴 했죠. 기술주를 끌어내리는. 근데 이제 이게 뭐 사실 보면 새로운 게 없잖아요. 그거를 작년에 뭐 전혀 모르고 있던 일도 아니고, 잠시 잊었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잊고 싶었던, 뭐 이런 표현이 맞죠. 그리고 이제 계속 뭐 작년에요. 내년 되면 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우려가 한쪽 구석에 시장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애써서 생각하고 싶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시 되살아난 거예요. 뭐 없던 게 나타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좀 숨가쁘게 달려왔다 이거예요. 숨가쁘게 달려와서 한번 접을 때가 됐는데 접으려면 뭐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적절한 게 그동안 늘 이제 이렇게 덮어서 끌고 오던 이제 경기 위축 우려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1월 중순부터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실적 시즌이 되는데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나름대로 그런데 견고하다 이렇게 나오면 얘기는 또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한 차례 호흡 조정 정도로 인식되고 그냥 끝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쁘다 이러면 조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술주 부분이 더더욱 그렇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끌고 시장을 여태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1월 달이. 그래서 지난 연말에 제가 이제 그 1월에 시장은 상승을 할 거다. 상승을 하지만 두 가지를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 하나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 또 하나는 언제 하차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잘 내려야 되잖아요. 잘 내려야 되잖아요. 11월, 12월 오른 거 잘 내려야 되잖아요. 이거를 동시에 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역시 이제 1월은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1월이 11월, 12월보다 더 많이 오르려면 중간에 실적이 진짜 괜찮아야 돼요. 실적 괜찮으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또 바뀔 거지만.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오늘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체적으로 반도체도 가는 것도 있지만 그 반도체가 좀 쉬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나 다른 섹터들, 그러니까 이슈로 간 것들 말고요. 이슈는 짧으니까 이슈로 간 거 말고 이제 바이오나 이런 이제 다른 섹터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내가 바이오를 사갖고 있었으면, 근데 사갖고 있으셨어야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 몰빵이냐? 우리 흔히 말하는 몰빵이냐? 포트폴리오 구성이냐? 이거의 차이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중에서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주식은 몰빵이지, 포트폴리오는 무슨 포트폴리오, 이러는 분도 계시고, 포트폴리오 맨날 구성해봐야, 맨날 그게 그 타령이더라. 하나 오르고 하나 빠지고 이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은 몰빵 아니에요. 주식은 몰빵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스로 투자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더 높여놓는 거예요. 몰빵이 되는 게. 물론 이게 이제 그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일본어로 아다리가 맞아서 그게 그냥 떠버리면 흔히 말하는 대박이 나는 거지만 확률적으로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잖아요. 근데 왜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계좌가 형편이 없냐. 이렇게 그 포트폴리오를 짜려면 또 거기에 따르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포트 구성을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연말부터 내년엔 반도체에서도 이런 분류 있고 또 제약바이오에서 이런 분류 있고 쭉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년에 유망해 보입니다. 하는데 그런 거 싹 빼놓고, 그동안에 안 움직인 거 있잖아요. 이게 1년 내내 안 움직여서 이제 움직일 때가 됐어. 이런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걸로 무조건 떨어진 거를 포트에 넣으면 그건 안 돼요. 그거 주식 투자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이제 우량한 성장성이 보이는 섹터 중에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희망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 오르고 하나 떨어진다, 이제 이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이거 반도체 오르고, 반도체 떨어지니까, 바이오 올랐는데 그게 그 타령이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 각각의 포트폴리오의 그 포트들을 운영 전략이 전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 사는 날, 반도체 파는 날, 또 바이오 사는 날, 바이오 파는 날, 이게 다 달라야 된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코스피 지수 보고 팔고 사고 이런 게 아니라 각각의 그 포트별로 운영 전략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바쁜 거예요. 매일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기 쉽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바쁜 거죠. 그래서 그걸 달리해야 되는데, 그럼 그 달리하는 기준점이 뭐냐? 그게 매매 원칙이에요. 그 매매 원칙을 가지고 그 기준점을 달리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왜 짭니까? 이러면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이제 격언들을 빗대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계란을 이렇게 한 바구니에 넣고 가다가 넘어지면 다 깨지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이게 나눠 담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눠 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나눠 담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예요. 이거를 계란을 아무리 나눠 담으면 뭐합니까? 막 뛰어다니다 돌불에 걸려 넘어지고 막 휘두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포트를 구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포트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포트 구성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럼 어느 날 동시에 샀다 동시에 팔아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그게 아니라 각각을 진짜 그 계란을 이렇게 넣은 조그만 바구니처럼 그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운영해 가서 그런 수익들이 이렇게 쌓여가는 거. 그게 이제 진짜 주식 투자를 꾸준히 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시장에 덜 이렇게 충격을 줄이면서. 그래서 제가 보면 몰빵은 쉬워요. 돈을 버는지는 잘 모르지만 몰빵은 되게 쉽습니다. 근데 사실 포트폴리오 구성이 몰빵보다 훨씬 어렵죠. 근데 그 어려운 걸 잘 해내야 그래야 이제 주식 시장에서 시장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이제 뭐 충격적으로 좀 밀렸지만 내일은 또 다시 반등이 나오길 좀 기대하면서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